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1일 김효 세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사헌부지평 서규가 와서 아뢰기를 유지 등의 조율을 고치라고 명하셨는데 만약 불령 위로서 조율하면 장이 80대이고 불신상으로서 조율하면 실정과 율이 서로 합당하지 아니하여 사유전으로서 논한다면 지금까지 1000년 되어서 사유 후에 아뢰지 아니한 줄을 올바르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지 등의 일은 불응으로서 조율함이 옳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1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강귀손 등이 상소하여 한칠애와 이효백의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1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병마 절도사 왕종신과 수군 절도사 이인충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경의 계문으로 인하여 덕도는 삼면에 육수로 둘러싸여서 동쪽에는 다대포가 있고 서쪽에는 앙골포가 있으나 절도에 비할 바가 아니고 또 땅이 실로 기름져서 헛되게 버리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특히 아랫바에 의하여 백성들이 개간하여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라. 그러나 이 섬은 남쪽으로 해양에 연접해 있으므로 구적이 염려되니 방어하는 준비를 더 엄하게 조치해서 소우하게 되지 않게 하라 하였다. 구적은 해구와 해적이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허황과 헌납 이 종륜이 한칠애와 이 효백의 죄를 다스리겠을 정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일본 국왕 원의정의 사승 명홍과 이천도 주 하차가 보내온 국내경이 하직하였다. 그 일본 국왕에 답하는 것은 이러하였다. 우리나라는 귀조와 더불어 대대로 신뢰와 화목을 돈독히 하였습니다만 장애가 멀리 가로놓여 그리운 생각이 오래도록 간절하였는데 이제 귀사로 인하여 귀체의 건강하심을 잘 알았으며 후한 선물을 받아서 진실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조영과 대장경 경은 별폭에 적은 대로 회사에 붙여 보냅니다. 상하군은 본래 두 나라가 서로 징험을 삼아서 간직하고 거짓됨을 막으려고 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한두 차례 가지고 온 뒤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사가 본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두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사신에게 붙여서 회송하니 조량하십시오. 호초는 제약에 쓰이는 바인데 그 종자를 내사를 인하여 붙여주셨으므로 다행하게 여깁니다. 그 별폭에는 면주 300필, 면포 300필, 정포 400필, 대장경 일부, 면세, 백세 면주 10필, 백세 저포 10필, 흑세 마포 10필, 인삼 100건, 표피 5장, 호피 5장, 잡채 화승 10장, 만화승 10장, 만화방승 10장, 표피심, 호피변, 녹비라 조하자 1사, 남사피 10장, 해송자 500건, 청밀 29두, 후지 10권, 납촉 100자로 대요발 1사, 중요발 1사, 법고 1면, 유쟁 1사, 중경 1사, 운판 1사, 서각 1척, 완청 2냥, 백룡골 1건, 하수오 2건, 망사 10양, 자황 1건, 박초 1건, 양기석 3냥, 노회 3냥, 석종류 5냥, 광명사 10량, 자연동 1건, 사상자 1건, 온눌제 3부, 정력 2건, 산자고 1건, 우황 3부, 폐구 4부, 택사 2건, 백선피 2건이었다. 이 천도는 주에게 답하는 글은 이러하였다. 이제 해설을 받고 보이신 뜻을 잘 알았으며 보내준 예물도 삼가 아래고 수납하였습니다. 이에 토산품으로 면포 세필, 정포 네필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보냅니다. 말한 바 대장경은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구하여 갔고
또 여러 주장들이 구하여 감으로 인하여 거의 다 되고 남은 것이 없어 부탁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 조카가 사는 이천도와 섬의 있고 없음을 전부터 들은 바가 없고 내사의 말도 또한 장난해서 진위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아니합니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2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서교가 와서 아뢰기를 윤언노와 노공석 등의 일은 버려두라고 명하셨으니 쓰나 일이 장오죄에 관계되므로 모름지기 실정을 얻어서 주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윤언노는 뇌물을 받은 일이 이미 나타났고 노공석은 비록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국을 끝까지 하면 또한 장차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송윤종은 끝까지 체포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의 죄가 크기 때문인데 윤은노 등의 죄와 비록 작고 큼의 차이가 있지만 역시 송윤종과 비슷합니다. 모름지기 청컨대 끝까지 국문화에 과제하게 서산이 전교하기를 윤언노는 비록 칼과 갓건을 받았다고 하지만 말을 발설한 자가 이미 도망하였는데 어찌 망언이 아닌 줄을 알겠으며 하물며 사유전에 있었던 것이겠는가. 이 사람들은 다 쓸만한 자인데 어찌 이것으로 죄해 주겠는가. 기묘치 아니한 일로서 여러 번 번거롭게 논청하는 것은 대간의 지나친 계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2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채수 등이 상소하기를 임금은 한 나라를 제재하여 조민에 임하여 권광을 총람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으며 사람을 형벌하고 상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귀천과 화복을 임금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서도 이에 한결같이 법에 따를 뿐이지 스스로 낮게 하거나 높게 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진실로 임금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어사는 앞에 있고 집법하는 자는 뒤에 있어 사왕함을 규탄함에 있어 권귀라고 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전륜의 힘과 고세의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주하게 복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철한 임금은 지친이 주의를 범하는 혹은 체업하면서 논결하기도 하고 혹은 소복으로 가서 조문하였으니 이는 어찌 법이란 천하 만세의 법이므로 훈구와 청리로서 경중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종실에 있어서는 종친부를 설치하고 외척에 있어서는 돈용부를 설치하여 그 녹지를 높이되 이런 맡기지 아니합니다. 대저 종척 가운데 어찌 영명하에 쓸만한 인재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일을 맡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종척이라 하여 죄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칠에는 나라의 구우로서 용세하고 무능하여 다만 그 녹질만을 높일 수 있어도 큰 권세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자의 전형의 중책을 남도하였는데 곧 환관으로과 더불어 교결하여 그 청탁을 받아 남에게 관작을 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개 환관과 교결하는 것은 율의 정조가 있는데 전하께서도 온전히 놓아두시고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신 등이 말과 차자와 상소로서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하교하여 이르기를 그가 이미 실정을 다 말하였으니 다시 묻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교하시기를 내가 대체를 알지 못하여 그러하겠느냐 내가 애증으로서 대신의 죄를 논하겠는가 하셨는데 신등은 더욱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의 뜻으로는 반드시 이르기를 한칠에는 귀척이기 때문에 가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비록 청촉을 들었다 하더라도 교교로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대제 청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면 그만이겠지만 이제 이를 맡고서 죄를 범했는데 청리라고 하여 묻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비록 청탁의 현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교결만으로도 중죄를 가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남에게 관작을 준 것이겠습니까? 맹자가 이르기를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고유는 이를 구속하였을 것이고 순임금은 가만히 없고 도망했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순임금이 천자이면서도 법을 그의 아버지에게 흔들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전하께서 이의 법을 한치레에게 흔들고자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칠에는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으니 이를 맡긴 마땅지 못했으며 전하께서 이미 전날에 실수하시어 정절족의 비방을 남기셨는데 이제 또 죄를 범한 것을 묻지 아니하신다면 이는 전하께서 또 용형에서 실수하는 것이 되니 하나의 한칠의 영구로서 만세의 법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형상이 정당해야 함은 곧 시민의 마음인데 그들이 필시 장차 이르기를 전하께서 한칠에게는 비록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더라도 특별히 창리라는 것으로서 중권을 의심 없이 맡긴다 할 것이고 반드시 장차 이르기를 전하께서 한칠에게는 중죄를 범했더라도 특별히 창리라는 것으로서 온전히 놓아두고 묻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즉 이 전하의 형상은 곧 전하의 형상이지 조종 만세의 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직 맡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권장할 것이며 형벌 맡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는데 성왕의 뜻을 받들고 삼척의 법을 지키어 한치를 유사에 내려서 그 죄를 바로잡게 하시면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제재는 마름질함이며 조민은 많은 백성이고 권강은 정권의 대강령이고 집법은 법을 집행함이며 고세는 일세에 뛰어남이며 용쇠는 용렬하고 좀스러움이고 남도는 외람되게 받음이며 정절조고의 비방은 지역에 나오는 말로 잔약한 솥발이 무거운 솥을 감당하지 못해 부러졌다는 말로서 신하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이릅니다. 복속의 다른 말이다. 성도실록 140권 성종 13년 5월 12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내관 김자원이 박중선에게 청하여 상마를 모납으로 진언한 죄와 한칠에게 청하여 유학 최담을 회양의 교수로 제숙케 한 죄는 유리 장 70대에 해당되고 내관 김형손이 죄를 범한 것은 장 100과 도 3년에 해당되는데 김자원이 지촉한 것으로 망료하여 분한 생각을 내어 김자원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와 더불어 한 칼로 죽게 하겠다고 한 죄는 장 80대를 속바치고 고신 3등을 박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는 임금이 김자원과 김형순을 모두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모납은 불법 납입이고 지촉은 사주이다. 망료는 망령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성종원의 전교하기를 대비의 하교의 유생 4-5명이 이제 원각사의 못에서 모욕을 하고 이어 불결한 물건을 버려서 승도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 학조의 의금을 잡았는데 승도들이 유생이 도망해 갈까 염려하여 이에 붙들어 가두었다. 국가에서 비록 불도를 승신하지 않더라도 그 정사를 오해시키고 죄 없는 성도를 침뇨한 것이 어찌 옳겠는가. 또 조정주에서 유생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영이 있었으므로 그 절에 간 연유를 알고자 하여 내관을 보내 이를 물어보겠으니 그리하려 하였다. 그래서 내가 안중경이 가서 물어보니 유생은 곧 오익신, 윤시영, 정광정, 김수경이었는데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대내는 엄하고 깊숙한데 승도들이 어떻게 이 일을 상달할 수 있었는가 하였다. 그렇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내관 김자원을 전라도 영암에 부처하고 김형손을 평안도 3등에 부처하겠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김자원은 종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벼슬이 산품에 이르렀는데 분수를 이미 넘어가지고 청촉으로 남을 벼슬시켰으며 김형손은 내가 참수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으니 모두 멀리 귀양 보내야 할 것인데 건부에서 가향에 가까운 곳으로 의논했으니 이것도 반드시 그 청촉을 들은 것이다. 김자원은 오히려 가하지만 김형손은 집이 자산에 있는데 3등과의 거리가 며칠 요정이 되는가 하였다. 승정원의 쌀에기를 하루길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김형수는 그 도의 극변에 붙여토록 하라 하므로 건부에서 다시 의지로 의논하여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참전에 무난하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노를 바쳤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김수경, 정광정은 나이 모두 15세이니 가두지 말고 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수금하라고 전제하였는데 건부에서 놓아주기를 청하니 법에 있는 것인가 물어보라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 도사 최기가 와서 아뢰기를 김수경은 등은 나이 아직 16세에 차지 아니하니 법에 있어서나 예의에 있어서 모두 구속할 수가 없으므로 개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특지로서 수금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도 예가 있었는가 다시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최기가 또 아뢰기를 이미 정규를 받들어 구속하였는데 어찌 다시 특지를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만 법과 예가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아뢰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특지로서 가두기를 명하였으면 건부의 관리는 비록 일세의 동자라 하더라도 진실로 마땅 이를 가둘 따름인데 이제 이미 의논을 정하였는데 와서 아뢰어 취품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함으로 한지영 이 승소들이 전례를 써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김수경 등은 특지로서 가둔 것이다. 전례도 또한 특지인가? 하니 한지영 등이 아뢰기를 특지와 전제를 분별한 일은 생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죄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취품은 임금에게 상조하여 그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강선에게 본계를 가하여 주라 하였는데 강선은 곧 공보부인의 남편이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7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7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스하기를 도내의 우택이 두루 만족한 자의 여부를 상세히 다 알아서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7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승정원 및 입직한 경영관에게 선언을 하사하고 또 시를 지어 오리게 하였는데 글제가 희우이었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7일 을류 네 번째 기사. 내관 김처선 주서 박문관에게 명하여 가서 형옥을 살피게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7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종부시에 쌀에기를 제안대군 이현은 일찍이 내교로 인하여 김씨를 버리고 박씨를 취한 뒤에 몰래 버린 아내의 집에 가서 경숙하고 또 맞이와서 함께 거처하며 매우 외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이혼하게 하소서. 또 김씨의 아비 김수말은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딸 자식을 대군의 비접처에 보내었으니 청컨대 사무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으나 현은 용서하였다. 비접처는 병을 앓은 사람이 장소를 옮겨서 요양하고 있는 곳이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7일 을류 여섯 번째 기사.
이걱정을 정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이승소를 정헌대부 형조판서로 권건을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이맹현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유순을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유윤겸을 통정대부 헌문관 부재학으로 유지를 자헌대부 행 동지중추부사로 이돈인 최영린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손계량을 가선대부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손계량은 탐도하여 만족함이 없는 자이었다. 뒤에 이 도의 병마 절도사가 되었으나 관무를 취하여 수륙으로 운반해다가 이로써 치부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기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8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세광이 윤언로와 노공석을 끝까지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8일 병수를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부재학 유윤겸을 불러 사전을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9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9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9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오익신, 김수경, 정광정, 윤시형 등이 유생으로서 원각사에 들어간 죄와 승인을 타상한 죄 그리고 오익신, 윤시형, 정광정 등이 학조의 오켓을 잡고 부채 자루로 때린 죄와 오익신이 못가에 방뇨한 죄를 모두 무겁게 다루되 수범되는 오익신은 대전에 의하여 장 100도로 하고 윤시형, 김수경, 정광정은 따라갔으므로 장구십에 속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방뇨를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9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문영이 치게하기를 부령의 청암에 살던 향화인 이아로게 등이 일찍이 이미 도망해 갔으니 지금 다시 종성의 성 밑에 사는 올량합을 들여보내어 탐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영돈형 이상에게 보이기를 명하였다. 한 명의 심해 윤산 연필상 2급의 윤호가 의논하기를 구요 음파 동모지리 동보단계 등이 그 마가롱계가 초치하는 말을 듣고 나올지 안 나올지의 여부를 적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비록 혹 나온다 하더라도 구수하여 억지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형세가 또한 불가한 것이니 다만 다시 유상동계 등을 보내어 그들의 간 곳에 친히 가서 계유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세를 보아서 접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유상동계가 어찌 즐거이 가볍게 가겠습니까? 유상동계가 지금은 비록 공의 없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왕래하는 수고는 가상하니 물건을 주어 보상하고 다시 입송하게 하여 저 사람들과 사귀어 친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세히 모두를 듣고 보고서 나온 뒤에 불러서 무마할 절차를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무할 방책은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곡진하게 조치하도록 하여 잇따라 도망하여 가지 말게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유상동기를 마땅히 후하게 위로하여 다시 보내어 저 사람들의 거접처와 포주로 이미 갔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총무해야 할 것인지 출병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곡진하게 문견하고 돌아온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되 고려해서 억지로 돌아가게 하는 방책 같은 것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니 즉시 정문영의 형에게 하유하기를 이제 경의 아린 것을 보고 경이 유상동계 등을 보내어 도망간 인물의 기접처를 탐문하는 것을 알았다. 이들을 구수시켜 억지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면 이 일은 용이하게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도망간 사람의 간 곳을 유상동계 등이 처음에는 포주로 돌아갔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구요 음파 등의 집에 기접해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다시 유상동계 등을 보내어 간 곳을 상세히 물어보고 만약 불러올 형편이 되면 불러오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유상동계 등이 이를 탐내 경솔하게 가서 원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만약 저 사람과 더불어 헌단을 만들면 장래의 근심도 또한 가히 염려스럽다. 성 밑의 다른 야인으로서 능히 들어가서 불러올 수 있다면 장차 중상을 가할 것이고 비록 능히 불러서 이끌고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만 적확하게 거접처를 알아가지고 온다고 하면 내왕의 수고도 또한 마땅히 포장할 것이니 경희 절도사 박성순과 더불어 상의하여 계유해서 들여보내고 급속히 회개하라. 내가 장차 여기에 대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하고 또 하서하기를 유상 동계 등이 왕래하는 수고는 상주지 아니할 수 없으니 경이 요량하여 염량을 지급하고 나의 포장하는 뜻을 계유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9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의빈 홍상에게 아마 한 필을 하사하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우이정 홍응이 와서 아뢰기를 정성은 지망이 가벼운 것이 아닌데 신이 그 위를 욕되게 하여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오래 있는 것이 마땅치 못하니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비록 사직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사람이 없음 마땅히 그 자리는 곤하게 될 것이니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신은 또 병이 있어 억지로 종직하고 있으므로 감히 사직하려 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지망은 지위와 명망이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저 유생들은 공자의 도를 배우고 석교를 말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절에 가는 것이 옳겠는가? 만약 공시의 도의 뜻을 오로지 하지 아니하고 절에 올라가서 중들과 어울려 있다고 하면 뒤에 비록 조정에 쓰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쓰겠는가? 또 유생들이 내가 불도를 믿지 않는 것을 믿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록 범죄를 범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검죄를 무릅쓰고 절에 올라가서 혹은 중들을 타상하기까지 하였는데 저들도 또한 우리의 백성이니 어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내가 다시 무고원법을 세워 길이 과거 보기를 정지시키고 아울러 사장으로서 능히 건방하지 못한 것을 죄해주고자 하니 승정원에 써있노나에 아뢰도록 하라. 지금 오익신 등이 나이 아직 장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결장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모자와 추종자를 물론하고 아울러 장 100대를 속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유생이 절에 오래간 일에 장 100대의 죄는 진실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선왕께서 성헌한 것은 가볍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광망스러운 유생은 비록 부모일지라도 이를 가르치기가 불능한데 하물며 사장이겠습니까? 성상께서 이단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조신들은 비록 한 가지로 알더라도 소민이 어찌 성상께서 숭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서 그러하겠습니까? 대개 공죄라면 체감하지만은 사죄라고 하면 수모자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것이 예인 것인데 이제 한 가지로 장 100대로 한다면 율문이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사장을 죄주는 것은 과연 옳지 않겠다. 다만 내가 불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한 가지로 아는 바이겠지만 한간히 소민들이 혹 의심도 하겠지만 어떻게 좋게 헤아리겠는가? 준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선왕께서 성언하는 것은 지극한 것이니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과거를 못 보게 하는 횟수를 스스로 나의 마음으로 결단하겠다 하고 드디어 예조에 전지하기를 유생으로서 절에 올라가는 것을 검하는 것은 대전에 실리어 있는데도 근래 유생들이 내가 석교를 믿지 않는 것을 믿고 절에 올라가서 침뇨하여 못할 짓이 없다. 만약 이로 인하여 인명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면 중도 또한 우리 백성이니 어찌 가히 구휼하지 않겠는가?
또 성도들이 그 처하는 바를 떠나서 관부에 출입하는 것도 또한 스스로 주요가 된다. 대개 금지를 베풀어 만든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피할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이니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내가 어찌 가령을 좋아하는 것이겠는가. 그러므로는 유생으로서 절에 가는 자는 2년 동안 부거를 정기시키고 승인으로서 관무에 출입하는 자도 또한 엄히 금하게 하라 하고 이어 영도년 이상에게 보이니 정창성 홍응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유생이 절에 올라가게 한 것은 대전에 올라갈 수 없게 한 것은 대전에 실려 있고 그 죄를 장 100대로 한 것도 이미 심중한데 만약 과거를 정지시킨다면 너무 무거운 듯하니 대전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에 윤사 연필상 2급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전지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결장은 매를 때립니다. 가령은 너무 가혹한 명령이다. 성주시로 141권 성종 13년 5월 20일 무자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무한의 죄수인 선군 김눌동이 산호 매읍동의 잔물을 도둑질을 하여 취하고 매읍동의 아들 거공을 찔러 죽인 자는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41권 성종 13년 5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았다. 성조시로 141권 성종 13년 5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강자평이 아뢰기를 강선을 절중장군으로 승진시킨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엇이 해로운가. 아무로 장령 이세광이 이르기를 강선이 건일에 가게 되면서 어모 장군에 이르고 대호군에 제수되어 상은이 지중하였는데 또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예, 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군자에게 미치게 되면 귀하고 소인에게 미치게 되면 천하다 하였으니 신은 자기 천하게 되고 외람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강선은 공이 있으므로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비록 향화라 하더라도 당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무엇이 불과한 일이 되겠는가 하니 강자평이 이르기를 본조에서 당상관은 중작인데 이 사람으로서 배명된다고 하면 자기 외람되게 임명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이 세광이 이르기를 강선이 비록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가히 분주하게 복역하는 미천한 사람으로서 당상이 될 수 있습니까? 대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아래 사람을 어거하는 것인데 이에 이를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하여 특지라고 한다면 장명이 어찌 외람되한데 이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비록 옳기는 하나 동서반에 쓰고자 한 것이 아니고 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하였다. 강자평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141권 성종 13년 5월 2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신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상하를 구해달라고 청하다. 종정국이 특별히 중정수자를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는데 그 세계에 이르기를 지난해 간적을 추포하여 혹은 함수하고 혹은 개송하였으며 혹은 또 아무포에서 형륙을 하여 효수한 자가 10여 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섬이 진전하고 흉용하여 사람마다 눈치를 보느라고 눈을 바로 뜨는 자가 없어 스스로 어만율이라고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길이 영구히 두절케 하였으니 이로부터 잠자리가 편안하고 밥맛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국납에 임박하였는데 종병부 소보가 돌아오게 되고 해보에 배독하여 엎드려 칙명을 받으니 계율하고 공고함이 전시보다 만배나 되고 갑자기 수중의 보배를 잃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중의 포구마다 특별히 관리, 수인식을 두고 선박의 출입에 있어 가는 곳마다 병기를 금하고 오는 것에는 장제를 살펴 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우리 백성이 아닌 자는 또 그대로 둘 수 없어 문득 수색하여 개송하는 것입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자는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도둑질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도 또한 죽기를 싫어하는데 추포하여 살육하는 것은 한두 번이면 오히려 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더라도 자주 함에 미치면 어찌 징계되지 않겠습니까? 또 명령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선박의 과아가하게 작물을 가진 자가 있으면 빨리 추포 살육하여 보고하는 것은 성은이 더욱 중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산포에서 세관하는 일은 그전에 이미 존명에 순응하였으며 근래에 국적을 벗어나 망명한 무리와 떠내기로 와서 생활하는 자는 제가 실로 알지 못하는 것이나 급히 가히 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일을 한꺼번에 행하려고 특별히 전사를 보내어 성관이 둘이 아님을 알게 하고 혹 수색하거나 혹 교명함에 있어 오히려 인순함이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급히 사신 창서 장주를 보내어 경악 유위의 뜻을 삼가 보고하옵고 대도 3파 선자 20본을 진상합니다 하고 서계에 이르기를 우리 부상전하가 썰 때가 있어 상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조에는 없는 바이므로 폐업이 귀국에 긴밀하게 가까이 지낸다는 것으로서 여러 번 그 명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하 두 뿌리를 하사하시면 부상의 소유에 봉헌하고 또 존명을 전할 것입니다 하였다. 함수는 머리를 베어 함에 넣음이고 개성은 형틀을 채워 보냅니다. 전지는 두려워하여 떠는 모양이고 흉룡은 물결이 솟아오르는 모양이다. 궁납은 연말이고 계율은 가슴이 뜨고 두려움이 심함이고 공구는 두렵고 송구함이며 장제는 도둑질한 재물이다. 경악유위는 놀라서 이를 서두름이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1일 기중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래기를 원성부의 풍천 땅에 보를 설치한 뒤 이미 오래되었으나 만호를 두지 않았고 또 토지가 비습하여 축성하기에 마땅치 않은데 풍천에서 거리가 20열이나 되는 지명으로 미전이란 곳이 있어 장성과는 상거가 겨우 3리쯤 되고 그 땅이 매우 기름지고 풍요하며 또 물줄기가 있으므로 특히 풍천 백성뿐 아니라 모두들 옮겨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온성, 훈육 두 진의 중앙으로서 이는 바로 정로의 요충이면서 방어하기가 가장 기묘한 곳입니다. 진실로 보호를 설치해야만 마땅한데 본도는 3년을 연이어 실롱을 하여 굶주리고 공궁한 백성을 갑자기 큰 역사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참건대 오는 계묘년의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장성을 물려 쌓는 한편 보호를 설치하고 마누를 두어 또 유의인을 추세하고 호수에 허접하여 옮겨 살게 하며 또 남도와 북도의 당번 조전 군사를 임시로 나누어 보내어 방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영도년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대저 유의해온 자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이사한 것인데 비록 본래 살던 곳으로 환송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존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본래 살던 곳이 아닌 땅에 몰아넣어 군역에 충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침내는 반드시 슬슬 도망하여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전에 보를 설치한 뒤에 절도사가 임시로 조정군을 초송하여 풍천에 원래 있던 군호와 더불어 힘을 합해서 방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겠습니다. 그 유의인은 모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사한 다음에 호수에 허접하게 하면 미전보에 옮겨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 전교하기를 보를 설치하는 일은 내년에 추수가 끝난 뒤에 다시 아래도록 하고 삼수 등지에 허접한 사람은 그만이지만 만일 명천 이남에 허접된 사람이면 비록 범죄가 사유전에 있었더라도 만약 지금까지 숨겨두며 역사시킨다면 이는 사유를 지난 것으로 논할 수 없으니 모두 옮겨 살게 하라 하였다. 호수는 만호중의 수장이다. 전지의 8개를 한 단위로 하여 공부를 바치는 책임을 지게 한 사람이다. 허접은 도피 중인 사람을 붙여 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을 붙여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중시록 141권 성중 13년 5월 21일 개축 5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스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같은 이치로 나타남과 엄미함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변이 위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흉, 휴구는 모두 다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우택의 시기를 어겨서 비록 어쩌다가 소낙비가 오더라도 충분하지 못하여 백국의 어린 싹이 도리어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의 생각에 이에 미치니 진실로 근심스럽고 염려되어 서울 같으면 자주 내신을 보내 형옥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각 고을의 수령들이 나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혹시 사분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을 계류시켜 그릇되게 추초를 가하여 인명을 상하게 하거나 혹 청단하는 데 게을러서 옥성을 지체 되게 할까 하는 일이다. 화기를 상하게 하여 재앙을 부르는 것이 반드시 이에서 연유되지 아니했다고 할 수 없으니 경은 매양 순행하는 때를 당하여 자세히 검찰을 가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게 한다면 하늘의 감흥을 그의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은 이것을 알아서 나의 수상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휴구는 복과 재앙이다. 추초는 볼기를 치는 형구이다. 그렇구나. 성주시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1일 기축 6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도망 중에 있는 송윤종은 종 천동이 준 사모 세계 승립하나 각궁 하나를 받은 줄은 지난 신축년 7월 5일에 유지를 내리기 전의 일이고 그 뒤에 제사에서 공개한 시목의 값으로 쌀 22석 13두를 함부로 지급한 죄와 조지전 표자 문지 6장을 취해 와서 사용한 죄는 추포하여 무거운 쪽으로 따라서 장 100과 유 삼천리에 오른쪽 팔 위에 도관물의 세자를 자자하고 노관토록 하소서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한명의 심의 윤필상 홍은 노사신 이익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렌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윤사은은 의논하기를 아렌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본조에서 개국한 이래로 조사에게 자자를 한 것은 듣지 못했으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상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개국 후로 아직 조사에게 자자를 한 일이 없었다면 자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다시 의논하라 하니 정찬손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세종 때의 조관으로 범장한 자인 선산 부사 조진에게 자자를 하였으니 이미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송윤종의 범한 바가 다만 표지 6장뿐이었어. 그 작물이 많지 아니하니 자자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에는 의논하기를 송윤정의 범한 바가 그 작물은 비록 작지만은 심술이 바르지 아니하니 도둑질한 물건이 미소하다는 것으로 가볍게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송윤정은 문신으로서 벼슬에 나가기 처음부터 용심이 이와 같았으니 작물이 적다 하여 가볍게 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송윤종의 장전은 이미 벌써 노관되었으니 자자를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게 좋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먼저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율문에 의거하면 법에 자자하는 데 해당되니 그 자자하는 것을 감하는 것은 특은에 있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록 141권 석중 63년 5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선순효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진위현 영신리 및 과천의 광교산 등지에 종적이 수상한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대도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청근대 사람을 보내어 사로잡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에서 조치토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 양생, 변포, 조지주로서 각각 군관 및 장용 위를 거느리고 광교산과 영신리, 홍경 등지에 가서 지나가는 여러 고을 수령과 더불어 힘을 한 가지로 하여 수포토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송윤종의 아내 강씨가 상언하여 송윤종이 젊어서 이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진정하고 또 의친임을 말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송윤종의 아내의 상언을 보니 과연 역사가 많지 않고 젊어서 이를 경험하지 못했다. 또 자문지를 이미 환납하였는데 서리가 채임이 되어 즉시 환송되지 않았다고 하니 어찌 애매한 사정이 없었겠는가. 도망한 자는 스스로 그 유래에 있으나 장도로서 논하는 것은 응당하지 못한 듯하다. 다시 상세히 핵실하여 아래라 하였다. 역사는 벼슬의 경력이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2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서교가 와싸르기를 이제 송계량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습니다마는 송계량은 인품이 용렬하고 또 무죄도 졸렬합니다. 그를 당상과 가선에 승진시킨 것은 다 군공으로서 한 것인데 더구나 전에 안주 목사가 되었을 때 정창순이 인민에게는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려 이를 바꾼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가 방면의 소임에는 감당치 못할 것을 알만합니다. 청컨대 개차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할 수 있나를 시험해 보고서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인민은 백성을 다스립니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기우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이철견의 관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양맥이 이제 성숙하였으니 진상할 물선을 굴에 의하여 봉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니 승정원에서 인원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이길보 등이 아뢰기를 양맥이 이제 비록 이미 익었으나 장래 일을 아직 알 수가 없으니 진상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4일 MGN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4일 MGN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김수말이 제 안대군을 유인한 죄를 청컨대 추신하여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서 인원하도록 명하였다. 도승지 이길보 등이 아뢰기를 김수말이 이미 계달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였는데 대군을 유인하였다 하면 실정에 가깝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유인으로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출신은 당사자를 관에 출두시키는 일이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길보 등이 아뢰기를 송윤종은 계급을 가진 것이 없이 등재하여 처음에는 전적에 제수되었고 처음에는 감찰에 다음에는 좌랑에 제수되었으니 역사함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가 이와 같았으며 다만 이른바 환납한 종이는 자문지가 아니고 곧 흰 후지였으니 자문지를 남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니 자자하는 것은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송윤종과 노공석, 윤은로 등은 소위가 불법이 많았는데 송윤종이 더욱 심하였다. 허종은 판서였는데 발석할 수가 없었고 대간도 또한 능히 규명하지 못하여 당시에 이는 분울하였었는데 이에 적발되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4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일후를 보니 반드시 올해 비가 오지 않겠다. 이제 강자순 정현조의 일로서 결인을 형신하는데 그 결인이 무슨 잘못이냐. 버려두는 것이 좋겠다. 또 옥송이 억울하게 침체될 것이 염려스러우니 그를 속히 기록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예조와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의빈 정현조와 승빈 강자순이 혼취할 때에 승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의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요즘 같은 한천에 죄 없는 사람으로서 행장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억울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기각하도록 하라. 다만 양가에서 이미 첩으로서 승혼을 했다고 하면 비록 혼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선은 서을로서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5일
계사 첫 번째 계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하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5일 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최수 형조판사 이승수 의금부 판사 한지영 한승부 판윤 어세공을 부르도록 명하여 전교하기를 시추하는 사람은 혹은 하루에 판결할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2, 3일에 판결할 것도 있을 것이지만은 내월 초 10일 안으로 그 소를 다 결정짓도록 하라 하니 어세공이 말하기를 만약 형장을 쓰면 그때까지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송사를 듣고 옥사를 결정하는데 마땅히 평서를 써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애서 속단을 하고자 하여 형장을 쓰면 반드시 무복하는 데에 이를 것이니 어세공의 말이 역시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였다. 무복은 거짓 복종이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5일 계사 세 번째 기사 진언할 잡상을 드리도록 명하여 관람을 마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잡상 중에 큰 상하를 쓴 것은 3분의 1로 감하고 작은 것은 성지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한 명의 시민은 의논하기를 상하는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크고 작은 것을 물론하고 각각 한 근씩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난해에 험사한 상하가 이미 많으니 상지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큰 것은 3분의 1로 감하고 작은 것은 수에 의하여 진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필가는 수대로 하고 그 나머지는 각각 한 근씩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5일 계사 네 번째 기사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비전하고 감선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정광세가 와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를 내려 정현조 강자순의 자손을 서울로 선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현조 등의 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다스리게 하고 손계량은 절도사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이를 갈게 하소서 하였으나 다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병조에서 평안도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건주의 야인인 서정 이후로 귀순할 마음이 없더니 이제 이거우 등이 추장 달한 도독 등의 말로서 와서 귀순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관찰사와 절도사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의 말에 이만주의 아들 달한 도독이 중원과 하친한 뒤에 조선에 작적하고자 꾀한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우 등은 귀순을 사칭하고 허실을 엿보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농민이 들에 깔려 있는데 방의 모든 일에 조치를 더해야만 마땅할 것이고 또 이러한 무리들이 성심으로 기수하는 것이면 진실로 마땅히 접대해야 할 것이며 그 선물로 접대하는 것과 보내는 절차를 예조에 명하여 상의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영도년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이거우 등이 실제로 기순하고자 한다면 오는 5월 사이에 반드시 추장달한 도독 등과 더불어 기약한 것과 같이 올 것이니 관찰사로 하여금 그 선물로 대접할 물건을 미리 본진에 마련하여 보내게 하여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건주비와 더불어 본래 수염이 없었다. 너희 하랍이 이만주가 아들을 보내 내조하여 성심으로 순효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또한 후대하였던 것이다. 근래 너희들이 중국의 작죄함으로 인하여 황제께서 장차 토주할 것을 명하고 우리에게 정부를 도와줄 것을 청하였던 것이니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본뜻이 아니었다. 근년 이래로 끊어져서 내왕이 없었지만은 이제 만약 전과 같이 효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또한 마땅히 전과 같이 잘 대접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유하여 본뜻과 그가 구청한 바를 보아서 적당함에 따라 뜻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 건경의 전렵하는 일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순한다면 무슨 그 많은 일이 있겠느냐고 하고 그 상경하는 도로는 세조 조위의 보화토 등의 내왕에는 모두
평안도로부터였습니다마는 이 길을 개통하는 것이 불가하니 마땅히 말하기를 이 길은 험하고 머니 마땅히 영안도의 후문을 유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의 관찰사, 절도사 등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 거우 등이 다만 귀순하고자 하면서 상경을 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관직은 멀리 제수하지 못할 것이니 다만 음식 대접에 만포로 하여금 엄위하게 접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이 거우 등이 북정한 이후로부터 혐의를 맺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가 이제 비로소 기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음식 대접과 선물을 모름지기 풍후하게 할 것이고 그 좌차는 예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영도년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사은 윤호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이 앞서는 저 사람들이 전력을 구실로 내양하면서 허실을 탐지하고서 인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니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거우등이 실로 성심으로 귀순한다고 하면 영안도 후문은 건주위와 더불어 서로 이웃에 있어 저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통행하는데 어떻게 도로에 허문을 헤아릴 것입니까? 그 형세를 보아서 전력으로 인하여 나온 것에 불과하면 염정과 잔물을 얻고자 할 따름일 것입니다. 그 오는 빈도가 작게 되면 음식 대접과 선물을 줌에 있어 어떻게 풍부하게 하겠습니까? 만포진에서 야인을 접대하며 스스로 전례가 있으니 등급을 달리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입니다. 자차에는 지금 절제사 바감이 비록 당상이 아니지만은 앞서에도 또한 그 예가 있었으니 신이 생각하기에는 변장은 모름지기 엄중히 첨치하게 하여서 본조 당상관을 받은 야인이면 절제사는 북쪽 벽에 앉고 야인은 동쪽 벽에 앉을 것이며 나머지 당하관 및 중국 조중에서 수직한 사람들은 모두 남쪽 줄에 앉을 것입니다. 또 저 사람들은 관교와 언대와 의복 등의 물건을 스스로 마땅히 가지고 갈 것이니 절제사는 경이하게 받아두는 것이 부당할 듯합니다. 한갑 변장의 채무만 이를 것이 아니라 만일 유실을 하는 일이 있으면 저들은 반드시 이로 인하여 발본할 것도 또한 염려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명목은 기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도적의 술책을 행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공이 있는 이만주의 부자를 무슨 연고로 죽였느냐고 한다면 그 보복의 계책을 어찌 경각인들 마음에 써 있겠습니까? 변장이 된 자는 기순을 기뻐하지 말고 마땅히 방비를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거우등이 성심으로 기순하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만일 엿볼 계책이 있다고 하면 방의 대책을 낮추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저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는 스스로 전례가 있는데 이제 사정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서 음식 대접과 선물을 갑자기 그전보다 배로 할 것 같으면 한갓 뒷날 계속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사체에도 방해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또 나온다고 하면 전례에 의하여 접대를 해야 할 것이니 성심에 거짓이 없음을 기다린 연후에 그 공로를 따라서 우대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붙여오는 의복동의 물건을 절제사가 제 마음대로 스스로 받아두는 것은 특별히 변장의 채통을 잃는 것이니 하사하여 이를 계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좌차는 좌석의 차례이다. 허무는 험하고 먼 것이고 관교는 교지이며 발부는 분심을 냅니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6일 갑오 네 번째 기사 변포가 직산에 있으면서 치게 하기를 강도 20여 명을 잡았습니다. 아니 사복시 정 김여석에게 명하여 가서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7일 언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이종륜 지평 서규가 아뢰기를
정현조, 강자순이 사족의 딸을 취하여 첩으로 삼았으니 청컨대 실정을 찾아서 주의를 짓고 또 이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실로 마땅히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지를 내려 서얼로 삼기로 결정했는데 어찌 다시 논하는 것이 옳겠는가? 비록 혼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불태워 없애야 할 것이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으니 지사 이 걱정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비록 과제는 아니하더라도 이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남의 부처를 서로 떠나게 하겠는가 하였다. 이 종윤이 또 아뢰기를 손계량은 전일에 안주 목사로 제수되었다가 합당치 못한 것으로서 개처되었습니다. 하물며 절도사는 곧 방면의 중임인데 어찌 가볍게 제수하겠습니까? 청컨대 개정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서교가 이르기를 유생이 절에 다니는 것을 검함은 대전에 실려 있어도 이제 또 전지를 내리면서 홀로 승인의 범람한 행동을 금하는 것은 전지는 없으니 신은 만세의 뒤에 반드시 전하께서 불도를 숭신했다고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생이 비록 광동이라 하더라도 독서와 유회를 하필 사찰에서 하겠는가? 진실로 증거의 법이 없고 비록 대전에 금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다 두려워하도록 하겠는가? 내가 전지를 내린 것은 대개 양전케 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